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려다가 오히려 상처받거나 실망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고 친절이 당연시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행동했는데 왜 항상 뒤끝이 좋지 않을까? 혹은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잘해주지 않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 유튜브 오디오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인간 본성과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할 겁니다.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삶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테니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쇼펜하우어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의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꽤나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고 보았죠.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기심과 허영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때로 경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친절은 피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에게나 나의 귀한 것을 내어주지 않듯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보여 상처받을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지혜로운 경고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비교를 피하고 질투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질투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재능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이나 비밀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취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적절한 거리 유지를 강조합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처럼 너무 추워서 서로에게 바싹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리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박한 사람이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증오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령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평화를 위해 혹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 상대를 불필요하게 아프게 하거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면 때로는 적절한 선에서 진실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잘해주지 않는 지혜는 타인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며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조언에 가깝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긍심은 어떤 장점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핵심이죠. 쇼펜하우어는 소극적 행복을 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말이죠.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여나가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던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다운 발상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작은 불행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현명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읽는 진실을 쇼펜하우어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염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를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로 나누었고 의지를 세계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그의 염세주의는 단순히 비관적인 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그의 잘해주지 않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동료에게 무작정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애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미덕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지혜는 비록 냉철하게 들릴지라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상처와 실망을 줄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의 철학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이 잘해주지 않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잘해주지 않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